레이어와 레이 캐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임 객체는 레이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 카메라라는 게임 객체는 태그가 메인 카메라이고 그 옆에 보면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해보면 현재 정의되어 있는 계층이 쭉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디폴트라는 레이어를 가지게 됩니다. 레이어는 여기 Add 레이어를 통해서 항목을 선택하면 프로젝트 설정에서 태그와 레이어라는 항목을 통해서 레이어를 추가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는 유니티가 자동으로 만든 디폴트 레이어들이 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 레이어는 총 0번부터 30일까지 32개가 존재합니다. 이 레이어의 용도는 게임 객체들을 분리시키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슈팅 게임을 만든다면 배경으로 사용되는 게임 객체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객체들은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할당해주고 구름이 있다면 구름은 클라우드라는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레이어별로 게임 객체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임 객체도 레이어가 디폴트로 되어 있고 디렉셔널 라이트 게임 객체도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어를 클릭해보면 현재 정의되어 있는 레이어들이 보이게 됩니다. Add 레이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 레이어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C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정의할 수 있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방금 새롭게 만든 C라는 계층이 새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카메라 게임 객체는 특정 레이어에 속한 게임 객체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게임 객체 밑에 있는 캡슐들은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만들어주고 클라우즈라고 되어 있는 게임 객체 밑에 있는 이 스피어 게임 객체들은 클라우즈 레이어 그리고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이 게임 객체는 오브젝트 레이어로 만들었다면 카메라에 어떤 계층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중에 일부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메라 컴포넌트를 살펴보면 클릭 마스크에 보통은 에브리싱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리싱이라고 하게 되면 모든 레이어가 이와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nothing을 선택하면 모든 객층이 선택이 해제되고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계층이 클라우드 객체와 오브젝트 객체라면 이 두 개만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해주면 두 계층에 속한 게임 객체가 보이게 됩니다.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큐브 게임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치를 0으로 만들고 이 게임 객체의 계층을 Add 레이어로 플레이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큐브 게임 객체를 플레이어로 만들어 줍니다. 게임 객체로 스피어 게임 객체를 만듭니다. 원점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이 스피어 게임 객체를 백그라운드라고 만들어 두겠습니다. 게임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실린더 게임 객체를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의 레이어를 클라우즈라고 만들어 두겠습니다. 카메라 게임 객체를 살펴보면 클릭 마스크가 에브리싱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계층이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nothing으로 바꿔주면 실제로 게임 객체가 카메라 앞에 이와 같이 존재하지만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플레이어를 선택해주면 플레이어 게임 객체만 이와 같이 화면에 보이고 나머지 게임 객체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백그라운드를 체크해주면 여기가 믹스트로 표현이 되고 이 두 계층에 대한 게임 객체들만 표현이 되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여기 표현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충돌에서도 원하는 레이어만 충돌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레이캐스팅 함수를 사용할 텐데요. 이 함수에 대한 것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레이캐스팅 충돌 검사를 할 때 특정 레이어에 속한 게임 객체만 충돌을 일으키게 만들고 원하지 않는 계층은 실제 충돌이 일어나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레이어만 선택을 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레이어는 32개가 있는데 각 레이어는 특정 비트 위치가 1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폴트 레이어는 0번 비트가 1로 표현되는 경우입니다. UI 같은 경우는
5번 비트가 1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레이어 값을 정수값으로 표현한다면 이거는 2의 0승, 2의 1승 이런 식으로 돼서 UI는 2의 5승이 되죠. 즉 정수값으로 읽으면 32가 되고 디폴트는 정수값으로 1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레이어가 이 10번 비트 자리에 있다면 정수값을 읽으면 2의 10승, 즉 1024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레이어의 정수값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레이어 마스크 클래스의 getMask라는 정적 함수를 이용해서 계층 이름을 문자열로 인자를 주게 되면 정수값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2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개의 계층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계층만 골라서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검사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레이어 마스크라는 타입입니다. 이 타입의 변수는 내가 관심이 있는 레이어에 해당되는 곳을 1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 1개 이상의 레이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 값들이 어차피 정수값이니까 더하기 연산을 통해서 합쳐주거나 아니면 어차피 비트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5어 연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디폴트 계층과 UI 계층에 관심이 있다면 마스크 변수에 위의 방법과 아래 방법 둘 중에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수값으로 하겠다면 각각의 정수값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레이어 마스크 클래스의 정적 함수로 nameToLaye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인자로 준 이 레이어가 몇 번째 색인이 있는지를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디폴트를 하게 되면 색인 값이 0이 돌아오게 되고 UI를 하게 되면 5번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 포지션에 해당되는 비트는 이 Shift 연산자를 이용해서 5칸 왼쪽으로 올려주면 여기가 1로 세팅된 정수값이 얻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둘을 5어 시키면 됩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으니까 원하는 방식을 그냥 쓰면 됩니다. 레이캐스팅은 충돌을 탐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게임 객체가 자신의 전방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전방으로 보이지 않는 광선을 쏩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것이 있으면 그 게임 객체를 찾고 그 충돌된 위치가 어딘지를 찾고 싶을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레이캐스팅 함수입니다. 레이캐스팅 함수는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즉 함수의 인자로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레이캐스트 함수는 이 버전입니다. 첫 번째 인자로 광선을 쏠 시작 위치를 알려주고 두 번째 인자는 이 광선을 어느 방향으로 쏴야 될지 그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로 만일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 결과값이 true로 나타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false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났다면 충돌이 일어난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즉, 두 개의 리턴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공 여부를 나타내는 부분하고 충돌이 일어난 경우에 그 충돌이 일어난 게임 객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위한 인자입니다. 타입은 raycastHit이라는 타입이고 hitInfo라는 이 변수 안에 그 정보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hitInfo.point라고 하면 충돌된 요 위치가 되고 hitInfo.transform이라고 하면 이 게임 객체의 트랜스폼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선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가 5라고 하면 길이가 5로 쏘면 여기까지밖에 광선이 안 가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디폴트 값은 massf.infinity는 무한대입니다. 즉 무한대로 가서 충돌이 일어난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자는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길 원하는 레이어만 1로 체크를 해서 넣어주면 원하는 부분만 충돌이 일어나고 만약에 이 게임 객체가 레이어 마스크에 넣지 않은 레이어에 있다면 광선이 충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코딩하다 보면 실수로 이 둘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컴파일러 오류는 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이 순서에 유념을 해서
거리 다음에 레이어 매스크를 넣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캐스트가 여러 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리진과 디렉션은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레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레이는 광선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레이의 생성자를 보면 오리진과 디렉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 두 개를 쓰지 않고 레이로 표현해서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주의할 것은 충돌하기 위해서는 이 게임 객체에 반드시 클라이더 컴포넌트가 있어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캐스팅은 용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무대 위에 어떤 객체를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손가락으로 터치하거나 이럴 때 레이캐스팅을 이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강의에서 제가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방향으로 두 게임 객체가 접촉했는지 접근했는지를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고 가령 떨어지는 물체가 바닥에 닿았는지 낙하산을 펼치려면 지상 예를 들어서 100m 위에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게임 객체가 밑쪽 방향으로 길이가 100만큼 레이캐스팅을 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면 100m 위라는 것을 대본에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캐스팅은 다른 많은 강의의 예제에 사용될 것입니다. 다른 강의에서 제가 좌표계를 설명한 다음에 몇 가지 레이캐스팅을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예제만 살펴볼 것입니다. 간단한 예제로 게임 객체 전방에 10m 앞에 물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캐스트 EX1이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충돌한 게임 객체가 뭔지를 찾기 위해서 레이캐스트 힛 타입의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계층에 있는 게임 객체를 탐지하길 원하는지를 설정하기 위해서 레이어 매스크라는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충돌을 원하는 것을 설정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업데이트에서 레이를 쏠 수도 있고 픽스드 업데이트로 할 수도 있는데 레이캐스트라는 이 함수는 부하가 크기 때문에 업데이트보다는 픽스드 업데이트에 주로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레이캐스팅을 위해서 레이를 하나 만듭니다. 이 레이는 이 캐릭터 게임 객체의 위치로부터 전방 방향으로 광선을 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선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닿았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bug.draw 레이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인자가 시작 지점, 두 번째 인자가 방향을 나타냅니다. 크기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0 크기만큼 광선이 나타나길 원하기 때문에 ray 디렉션에 10을 곱한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빨간색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 실제 게임뷰 화면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씬뷰 화면에서는 빨간색으로 선이 하나 표시가 되기 때문에 디버깅할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if 문안에 physics.raycast 함수를 호출합니다. 만약에 충돌하는 게 있으면 true 값이 돌아올 것이고 충돌하지 않으면 false가 돌아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 이 ray를 넣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난다면 raycast hit의 그 결과값이 돌아오게 됩니다. 즉 참이 됐을 때는 이 값이 의미가 있고 false가 됐을 때는 이 값이 전혀 의미가 없게 되죠. 그리고 거리와 충돌 검사하기를 원하는 마스크를 넣어주면 됩니다. 충돌이 일어난 그 게임 객체에 이름을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 객체로 스피어 게임 객체를 만듭니다. 원점으로 옮깁니다. 이름을 플레이어라고 하겠습니다. 큐브나 실린더 게임 객체도 하나 만들어서 배치를 해 두겠습니다. 큐브는 클라우드 레이어를 할당해 주고 실린더는 오브젝트 레이어를 할당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게임 객체에는 레이캐스트 EX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어 매스크를 오브젝트로 해둡니다. 그러면 오브젝트가 이 게임 객체의 G축으로 10m 앞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뜻이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콘솔 창을 밑으로 올려놓고 씬뷰에 보면 이 빨간색이 보이시죠? debug.draw ray를 했기 때문에 이 전방 방향으로 10만큼 빨간색으로 출력이 된 것입니다. 실제
게임 창에는 보다시피 안 보입니다. 드로레이는 디버깅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게임 객체를 가까이 다가가서 이 큐브 게임 객체에 부딪히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딪혔죠? 부딪혔지만 콘솔 창을 보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플레이어가 오브젝트 게임 객체만 충돌하도록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큐브 게임 객체는 클라우드 레이어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실린더는 오브젝트 레이어죠. 그래서 이 게임 객체를 움직여서 여기에 대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충돌하니까 충돌한 결과 충돌된 게임 객체 이름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레이어는 32개가 존재하고 수많은 게임 객체를 분리하는 도구로 활용하게 됩니다. 카메라 컴포넌트에서 필요한 레이어의 게임 객체만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physics.raycast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종류의 게임 객체가 직선거리에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